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파일을 오픈할 때 사실 이 회색 있는 부분을 다닥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또 한 번 더블 클릭을 해주면 바로 열려지는데 이 방법이 가장 쉬운데 만약에 내가 본인이 작업을 할 때 이미지를 폴더 자체로 파일을 열어서 내가 만약에 두 개의 파일을 열겠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드래그해서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만약에 내가 파일을 두 개를 열었어요. 여러분들 파일 두 개 한번 아무거나 가져와 보세요. 자,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탭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가 인제 이 이미지를 보았다가 다시 다른 이미지를 보았다가 자 요렇게 탭 형식으로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합성하는 작업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이미지에서 어느 일부분을 가지고 다른 이미지에다가 합성을 한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탭 형식으로 보기보다는 탭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요. 자, 이 부분도 탭을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줘요. 그러면 두 개를 확인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사각형 선택 툴로 일부분의 이미지를 제가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에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여기 사각형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이동 툴이라는 툴로 잘라서 가지고 온다든가 뭔가 그런 합성들을 되게 많이 해 줘요. 그래서 작업 창은 이렇게 두 개를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파일들을 탭 형식이 아닌 열어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파일을 하나만 가지고 올 때는 뭐 탭으로 되어 있어도 탭을 다시 눌러서 밑으로 내려도 뭐 상관이 없지만 파일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제가 파일을 선택을 한번 해 볼까요? 선택을 해 주고 물론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선택을 해 주고 Shift 키를 눌러 주면은 선택이 한꺼번에 같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 주면 내가 필요한 파일을 선택을 해서 그대로 드래그를 해 주면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탭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확인을 세 개를 비교하면서 할 때는 탭 형식의 파일을 이렇게 내려서 파일만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작아 보여지는데요. 요 자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뭐 그리드를 맞추거나 뭐 위치를 보면서 할 때 인제 필요한 것들인데 요거는 인제 이 룰러 서혜인 학생 들어왔나요? 서혜인 학생? 서혜인 들어왔어요? 네. 네. 자, 인제 이 자아 같은 경우는 이 인제 룰러를 보게 할 거냐 아니면 보지 않게 할 거냐 인제 고런 것들은 상단 부분에 메뉴바에 보면은 메뉴를 인제 보는 것에 대한 단축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자가 나와 있는데 '자를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단축키를 사용을 많이 하고 단축키는 컨트롤을 눌러 주고 앞에 있는 보통 알파벳 처음 기호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인제 룰러 같은 경우는 제가 컨트롤 R 눌러 주면 자가 안 보이고 다시 컨트롤 R 눌러 주면은 자가 보여지겠죠. 왠지 요거는 수시로 여러분들이 보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컨트롤 R을 눌러 주면 돼요. 자, 인제 저는 이렇게 두 개 파일을 열어서 한번 봤어요. 자, 요거는 닫아 볼게요. 자, 파일 하나만 두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픽셀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비트맵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이미지를 100%의 배율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볼 때 이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여지나요? 해상도가 어떤 것 같아요? 선명하죠? 뭐 많이 깨지거나 흐려 보이진 않죠? 자, 이제 그럼 이미지를 확대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미지를 확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인제 요 도구 박스를 우리가 툴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 툴 박스는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툴들을 다 모아 놓은 어 인제 팔레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툴박스에 보면은 요렇게 어떤 점이 보여지는 툴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건 어떤 거냐면은 유사한 기능을 모아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선택을 해 주고 싶은데 여기 지금 보면 사각형 모양의 선택 툴이 있어요. 그러면 사각형 모양의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선택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각형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 나는 이거 말고 다른 모양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상단 부분에 모양이 요런 옵션들이 있어요. 선택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을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집합만 남기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한번 해 볼까요? 선택을 먼저 해 주고 자, 제가 추가로 해 주고 싶거든요. 자, 추가로 해 주고 싶은데 추가로 할 때는 제가 추가로 드래그를 했더니 맨 처음에 선택했던 부분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나는 처음에 드래그를 해 주고 그다음 영역을 추가해 주고 싶거든요. 그다음 영역을 추가해 주고 싶지만 드래그를 해 주고 드래그를 하면 이 안에서는 얘가 움직여지고 추가를 해 주고 싶은데 바탕에서 드래그 해 주면은 처음 게 없어져요. 자, 그래서 나는 드래그도 해 주고 그다음 것도 또 추가로 드래그 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옵션을 바꿔 주면 돼요. 상단 부분에 보면 자, 두 번째에 뭐가 있냐면은 영역을 추가해 주는 게 있죠.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두 번째 거 클릭을 해 주고 영역을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럴 때는 바로 추가가 돼서 영역이 처음 게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가 나와요. 음. 자, 요거는 영역을 추가해 줄 때 쓰는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영역을 추가. 선택돼 있는 영역을 추가. 자, 이제 그렇다면 나는 빼줄 거야, 영역을. 자, 그럴 때는 자, 세 번째에 있는 옵션 메뉴를 클릭을 해서 영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빼줄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요거는 사용을 많이 하진 않지만 자, 이 기능은 교집합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빼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중복되는 부분만 남기고. 그럼 한번 해 볼게요.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 네. 자, 네 번째 거. 자, 드래그를 해 주면 중복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빼주는 게 네 번째 기능이에요. 어 도구창이 여기 요 부분이 혹시 요렇게 보여지나요? 두 줄로? 네, 거기는 똑같은데 그 음. 위에 파일 요 이미지 부분이? 레이어 뭐 이런 그 칸이 달라요. 아, 이 부분이? 네네네. 아, 칸이 아예 다르다고요? 요 메뉴바는 보여져요? 화면 공유 그 한번 해 줄 수 있 메뉴바가 안 보 아니 제가 지금 컴퓨터로는 보고 있고 아이패드로 주무하고 있는 거라 공유가 따로 안 되는데. 민서 학생 좀 보여줄래요, 혹시 화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아, 하는데요. 잠깐만요. 네.
민서한테 민서 화면 혹시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비활성되어 있다고. 잠깐만요. 네. 이거 호스트 만들기로 해 줘야 되나? 내가 민서한테 호스트 만들게 해 줬거든요. 민서가 본인 화면 공유 한번 해 볼래요? 네. 자, 상단 부분에 파일하고 그다음에 툴 눌러 주면은 여러분도 지금 민서 거는 버전이 2019인데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자, 민서는 본인 화면이 내가 아까 보여줬던 거랑 다른 부분 혹시 궁금한 부분 있어요? 메뉴에서? 어, 음. 저는 아까 그 파일 두 개가 한 화면에 안 나와서요. 요게 지금 상단 부분에 탭이죠, 탭. 네네. CH01 다시 그 부분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아, 지금 여기 점선은 아, 네. 점선은 컨트롤 D 눌러주세요. 컨트롤 D. 점선 해지는 컨트롤 D 눌러주면 되고 여기서 또 다시 궁금한 거. 음. 박스 두 개를 만드는 걸 잘 모르겠어요. 아, 화일 2개? 아니요, 그 점선 두 개요. 아, 점선 2개. 점선 드래그 네네. 한번 해보세요. 자, 드래그 했어요. 자, 상단 부분 네네. 옵션 보세요, 위에. 요 두 번째 거 어디, 그 밑에, 그거 이거? 눌러보세요. 네. 눌렀어요. 드래그 네네. 한번 해보세요. 아, 추가가 됐죠? 네네. 네, 세 번째 거 눌러주면은 위에 옵션, 세 번째 거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네, 빠졌죠? 네. 자, 네 번째 거 눌러서, 드래그 해보세요. 교집합 됐죠? 네. 네, 요거 점선을 다시 이제 항상 모든 옵션은 다시 맨 처음 거. 그쵸, 맨 처음 거. 여러분들도 나머지 거는 다 누르지 말고 맨 처음 거만 누르고 그다음 제어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요거 해지하는 방법은요. 바탕에 한번 여기 점선 이외의 부분 클릭 한번 해볼래요? 클릭이 되죠, 그죠?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안 돼. 드래그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바탕 클릭해서 드래그. 안, 드래그 안 돼요? 네. 아, 이제 되는 거. 느려서 그래. 이거 지금 네네. 처음 조건은 드래그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자, 안쪽에서 자, 내가 이 점선. 점선 안쪽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해 보세요. 점선 안쪽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면은 그 상태로 클릭해서 이동하면 점선이 이동해요. 네. 한번 움직여 볼래요? 움직여지죠? 네네. 네, 바탕에 놓고 점선 바탕에 놓고 클릭해 보세요. 바로 없어지죠? 네. 네, 그렇게 제어해 주면 돼요. 지금 아까 네. 질문했던 학생 요 화면과 다른가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죠? 자, 이제 그러면 화면 공유 멈춰 주고요. 네. 네. 그리고 저한테 호스트권을 주세요. 이거 호스트권 어떻게 드리면 되나요? 제 이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 네. 호스트 만들기 보이죠? 네네. 네, 그걸로 해주세요. 네, 드렸습니다. 네. 지금 안소연 학생 다시 들어왔고, 다시 화면 공유해 줄게요. 작업하다 여러분들 안 될 경우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저는 이제 영역 선택을 해줬는데 아까 제가 요 4개의 영역 선택하는 거 중에서 무조건 처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포토샵은 사실 이제 수시로 계속 영역을 추가할 때 요 2번째, 3번째 이렇게 안 하고 단축키로 많이 해줘요.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점선이 잘 안 보여 가지고
파일을 점선 좀 잘 보이는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좀 화면 색이 진한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인제 포토샵은 이렇게 탭 형식으로 위에 탁탁 붙으니까 요 붙는 거를 이렇게 좀 떼어 줄게요. 자, 지금은 점선이 잘 보이죠, 여러분들? 자, 점선을 제가 선택을 했고, 자, 점선을 드래그해 주고 바탕을 클릭해 주면 바로 해지가 돼요. 자, 제가 드래그를 했어요. 자, 요 안쪽에서는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안쪽에서는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바탕에서 클릭하면은 드래그한 다음에 바탕에 클릭하면 바로 사라지고 바로 다음 점선이 나와요. 옆에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없어지고 아니면 바로 다음 점선이 그려져요. 자, 인제 단축키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요 3 개의 단축키는 자, 3 개의 단축키는요. 한번 해 볼게요. 자, 드래그를 했어요. 영역을 추가할 거예요, 영역 추가. 영역 추가할 때는 옆에 보면은 영역 추가를 누르지 말고 포토샵은 단축키를 키보드에 보면은 Shift 그다음에 Ctrl, Alt 이 3 개의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해 줘요. 자, 영역 추가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한번 해 보세요. 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 주면은 선택이 된 상태에서 Shift는 영역 추가예요. 자, 영역 해제할 때는 자, 내가 선택이 처음 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바탕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D를 눌러 주면 돼요. 컨트롤 D. 자, 컨트롤 D는 어디에 있냐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영역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메뉴는 대부분 셀렉트라는 영역 선택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두 번째에 컨트롤 D 선택을 해지하는 게 있죠. 디셀렉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컨트롤 D를 눌러주면 되는데 자, 드래그를 해 주고 바탕 클릭하거나 아니면 드래그 해 주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을 해지해 주면 돼요. 자, 인제 이번에는 자, 선택을 해 줬어요. 영역을 빼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자, Alt 아, 자,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 주면 드래그한 부분만큼 영역이 빠지게 돼요. 그게 Alt예요, Alt. 자, 영역을 추가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 주고요. 영역을 뺄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영역을 빼주면 돼요. 자, 요게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포토샵은 수시로 영역을 추가하거나 영역을 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드래그를 해 주고 영역 추가할 때는 Shift, 영역을 뺄 때는 Alt. 10 분만 더 하고 잠깐 휴식할게요. 자, 인제 그러면 자, 드래그를 했어요. 자, 영역을 인제 교집합만 남기고 빼줄 때는 Alt하고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를 해 주는 거예요. Alt하고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 해 주면 교집합만 남게 돼요. 근데 교집합만 남기고 빼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을 Shift 키 누르고 영역 추가, Alt 키 누르고 영역 빼기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일단 요거는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차 그냥 외워지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 다시 뭘 해볼 거냐면은 확대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툴박스를 보면은 툴을 좁게 볼 수도 있고 툴박스를 넓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본인이 인제 편한 걸로 작업을 해 주고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돋보기 툴이 있어서 자, 이미지를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이미지를 확대를 했어요. 자,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은 저는 최대 3200% 까지 확대를 했어요. 자, 인제 그러면 이미지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보면은 최대 확대를 했을 때는 사각형의 점으로 보여져요. 사각형의 점. 자, 이 사각형의 점이 뭐냐면은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의 화소예요, 화소. 자, 이 화소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픽셀의 모양은 사각형이에요.
자, 지금 3200%인데 다시 100%로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 툴을 빠르게 따닥 더블 클릭을 한번 해 보세요. 돋보기 툴을 따닥 더블 클릭. 자, 이제 그러면 다시 100%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확대를 한다고 했고, 이 확대를 부분적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드래그한 것만큼 커지고, 최대의 확대는 3200%까지 확대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로 봤을 때의 이미지가 제가 부분적으로 확대를 최대를 크게 해주면은 이렇게 점의 모양으로 보여져요.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비트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트맵 방식으로 보여지는 최소한의 화소의 모양은 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의 모양을 우리가 픽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픽셀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이미지를 우리가 사진 이미지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 비트맵 이미지, 픽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머지 작업을 할 때 확대를 하면 왜 안 되는지, 뭐 그 해상도에 대한 거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확대를 하고 화면 이동을 해 주고 싶은데요. 화면 이동은 물론 돋보기 툴 위에 이 핸드 툴이라고 해서 이 손 모양으로 잡아 끌어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계속 제가 돋보기 툴 작업을 했는데 또 핸드로 옮기기 귀찮아요. 자, 핸드는 자, 알파벳 뭘로 시작하나요? 뭘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H로 시작하죠? 자, 핸드 툴은 단축키로 컨트롤 H가 아니고 키보드에 보면은 스페이스바 있어요.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바. 자,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바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단축키들은 앞으로 계속 사용할 단축키들이에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러분들이 화면 이동해 주면 되고요. 어, 자, 비트맵 방식의 이 파일에서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픽셀의 이미지는 사각형의 모양이에요. 비트맵 이미지는 이 사각형의 모양인 최소한의 이 이미지들 하나하나의 점들, 픽셀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미지를 구성을 하고요. 우리는 100%의 이미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비트맵으로 한번 가볼게요. 툴은요, 내가 어떤 툴을 막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가장 기본인 이동 아니면은 선택 영역 툴로 내 그 툴 선택을 해 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버릇을 잡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툴을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다시 맨 처음 점선이나 아니면 이동 이렇게 해 주세요. 점선으로 해 놓을게요. 다시 PDFR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란 2차원 또는 3차원의 화면에 재생 및 표시된 시각 정보를 의미를 하는데, 자, 요거 이제 일단 무시할게요. 자, 우리가 보고 접하는 이미지는 이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주된 전달 요소.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이지만 사실은 이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이미지 요소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픽셀. 아까 얘기했던 픽셀은요. 자, 이게 지금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어. 우리는 눈으로 보면 그냥 이미지이지만 이 이미지를 3200% 최대한 확대를 해주면 사실은 이 이미지들은 다 하나하나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의 집합이에요. 자, 요런 작은 사각형의 명칭을 우리가 픽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픽셀. 자, 그리고 여러분 자 한번 꺼내 볼까요? 자. 자 꺼내려면 제가 뭐 누르라고 했었죠? 자를 꺼내려면은 컨트롤 뭐 눌러요? R이요. 그렇죠. 컨트롤 R 눌러 가지고 자를 꺼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자의 단위가 달라요. 자, 그럴 때는요. 자 부분을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를 꺼내 주고 컨트롤 R 눌러 자를 꺼냈어요. 이렇게 점선 있는 부분에 오른쪽 버튼 클릭 한번 해 보세요. 단위가 여러분들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위가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픽셀이요. 픽셀. 저도 픽셀로 바꿔 볼게요. 자, 인제 그러면 보면 얘는 지금 픽셀이 뭐 344가 넘었는데 이 픽셀 하나가 이게 1 픽셀이란 얘기거든요. 1 픽셀의 사이즈가 맞죠? 픽셀은 1 픽셀, 1 픽셀, 1 픽셀이 다 하나하나 모여 가지고 이 이미지로 구성된 거예요. 제가 다닥 더블 클릭하 100%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이미지 한번 꺼내 볼래요? 자, 이미지를
이 파일 닫고요. 저랑 똑같은 이 보트 이미지를 꺼내 보세요. 자, 꺼내 보고 탭을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컨트롤 R 눌렀기 때문에 자가 나오는데요. 이 자의 사이즈가 보니까 얘가 700이 넘는 것 같고요. 높이는 500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제목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 표시줄 오른쪽 버튼 한번 클릭해 볼래요? 자,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 나오나요? 네. 자, 이미지 사이즈 클릭해 보세요. 자, 나의 이미지 사이즈는 지금 이 이미지 사이즈는 단위가 지금 픽셀이에요. 그러면은 709 픽셀의 이미지인 거고, 자, 높이는 저는 532 픽셀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709개의 작은 점이 너비를 이루고 있고요. 높이는 532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졸레이션 해가지고 해상도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해상도는 여러분들 지금 72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얘가 웹 해상도란 얘기예요. 인쇄용 해상도가 아닌 웹 해상도. 인쇄용 해상도는 얘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일단 포토샵을 작업하기 전에 이 이미지, 픽셀에 대한 이미지, 해상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진행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보여주는 거는 웹 해상도라는 72. 72라는 거는 1인치 곱하기 1인치 사이즈 안에 72개의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최소한의 단위인 픽셀로 봤을 때 얘는 709에 532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캔슬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보여지는 픽셀. 자,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이미지 요소로 표현이 되고요. 이 픽셀의 형태는 사각형이에요. 이 픽셀의 집합을 우리가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고요. 또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해요. 이 내용은요. 혹시 이런 관련한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래픽에 관련한 이제 이론 시험 볼 때 이게 꼭 나와요. 픽셀의 개념과 그다음에 이 픽셀을 비트맵, 이 픽셀들의 집합을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고 이런 방식을 레스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50분에 다시 접속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프로그램 준비나 PPT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50분에 다시 꼭 준비를 해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휴식할게요. 50분 접속할게요.